예, 우리는 흔히 좌파 우파를 이제 정치 집단, 이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분되는 두 개의 집단 이렇게 해서, 좌파는 뭐 어느 성향을 갖고 우파는 어느 성향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이게 서로 구분되는 그러한 이제 두 개의 집단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글자는 각 사안마다 사회적인 각 안건 속성이라고도 볼까 이제 그런 것에 따라 사상의 속성 좌파 우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모순되고 중복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좌파 우파 하면은 어떤 경제 정책 가지고 좌파 우파를 많이 따지죠. 예, 그 좌파는 뭐 계획 경제 뭐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하고 우파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지금 이제 드물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국가주의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합니다. 국가. 그래서 어떤 내셔널리즘 그런 거 가지고 극우 민족주의 뭐 그런 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각 사안마다 있지만은 또 성에 관련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좌파는 LGBT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럼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국가주의가 그런 것이 더 옅고 그냥 그리고 성에 관해서도 동성애 뭐 그런 것들을 더 용납하고 물론 뭐 진보당이니 뭐 정의당이니 이런 그런 이제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 집단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세트로 그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건 뭐 이제 정치적인 파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의가 있죠. 여기서 내리고 있는 정의. 좌파는 무슨 우파부터 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영혼이 계속해서 환생을 하는데 과거의 생과 유사한 환경에 다시 태어나면은 과거의 생에서 익숙했던 그 환경에 다시 태어나면은 우파가 되고 과거의 생에서 어긋나는 생소한 곳에 태어나면 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전생에 부유했던 곳에 태어났다가 이번 생에 갑자기 가난한 데 태어나면은 이런 더러운 세상 경제적 불평등 이걸 가지고 아주 분노를 해가지고 자유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부유했다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렇고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태어나면은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진보주의 자신의 가진 부를 많이 분배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자기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익숙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미안해하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부유한 환경 이런 것을 적응이 익숙한 사람은 익숙한 영혼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런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파가 되는 것이고, 혹은 이제, 가난하더라도 그런 것에, 좀 이제, 좀 익숙해진, 그런 쪽의 영혼은, 그 환경에서 자기가 본분을 어떻게 찾는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떤 과거의 이제 영적인 상태의 국가는 어떤 그 정부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걸 얘기한다기보다도 그 사회의 체제, 그 나라의 문화 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는 관습과 풍습으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 인생의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냐, 그 문화권에 따른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금은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많이 다르게 얘기하지만, 과거의 한국과 중국은 이제 서로 문화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문화권, 같은 영적 국가로서는 상당히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에서 태어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서양에서 전생을 살았다가 갑자기 동양에 태어났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이 국가 체제, 혹은 또 아랍에서 전생이 있었다가 갑자기 뭐 유럽이나 동양권에 태어났다든가, 그럴 때는 이 나라의 자기 태어난 나라의 문화권 이런 거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좀 바꾸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냐하면 기존의 문화권, 자기가 태어난 곳의 문화권을 그걸 존중하면은 거기에 더 익숙한 영혼들에 비해서 자기가 불리하니까 되도록 그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문화권으로 다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살았던 문화권 그쪽 국가 그런 쪽하고 계속해서 익숙한 곳에서 태어났다면은 우파적으로 자기네 민족주의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되죠. 유대인 같은 경우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자기네의 문화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강하지니까. 성별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남성으로 익숙한 사람이 남성으로 태어난다, 혹은 여성의 전생에 익숙한 사람이 여성으로 태어난다, 이런 경우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배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성의 본분을 잘 따르죠. 그런데 그것이 역전되는 경우,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다가 그것이 남성으로 이번 생에 달리 태어났다 하면은, 혹은 남성으로 태어났다 이번 생에 여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성이라서 답답하다, 여성도 남성하고 더 활동적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페미니즘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여성으로 전생에 익숙해졌다가 남성으로 태어나면은 또 이제 자기의 영혼 성향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동성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위스나 뭐 프랑스가 어디에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요 당직자가 뭐 동성애자였다, 그런 거. 그러니까 유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극우 정당인데 동성애자.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국가, 민족, 이런 쪽에서는 자기 나라 국가 체제에 이렇게 영원히 익숙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국가, 민족 체제에 관해서는, 근데 성에 관해서는, 그거 뭐, 일치하라는 법이 없죠. 예? 전생에, 프랑스 같은 경우 전생에, 도 프랑스 나라든지 그런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기네 민족, 국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걸 지키고, 이제, 무조건 이민자들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네 정신을 지키자. 이런 것이 강할 수가 있는데, 전생에는 그 여자였는데, 이번 생엔 남자로 태어나서, 성적인 그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동성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좌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좌파, 우파라는 것을 어떤 집단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각각의 어떤 사안, 속성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따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볼 때, 이 사람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다, 우파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고, 국가에 대해서는 우파고, 성에 대해서는 뭐 좌파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 어느 한 사람 전체를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좌파적인 사람이다, 우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어떤 수련의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그래도 초기에는 반복학습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영혼에서는 좀 우파적인 성격을 띱니다. 비슷한 환경이 계속 태어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극우 행동대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과격파 그리고 무슨, 약육강식이라든지 그런 이제 또 강한 자가 옳고 약한 자가는 그럴 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논리로 그걸 펴는 사람들, 사람들이 기초적인 영혼 단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게 되죠. 인생이나 학과목이나.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 이제 환생을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다른 과목, 국가를 다르게 태어날 수가 있고, 태어난 경제적 환경을 신분을 다르게 태어날 수가 있고, 또, 뭐 성별을 다르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탄생 환경이 중간에 바뀌면은, 그다음부터는, 진보적인, 좌파적인 사람이 되죠. 사안에 관해서는, 성별, 문화, 경제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좌파적인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이런 것이 자꾸, 그러니까, 또, 수련이 되고, 그러니까, 성숙이 되면은, 더 올라간 단계는, 이제, 중도로 향한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면, 또, 영혼이 더 성숙되면서, 거기서는 이제, 이런, 자기의 환경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 인간의 본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만들어지죠, 영혼적으로.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는 중도가 되는데, 그게 뭐 좌파, 우파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무조건 이제, 중간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 문제, 경제 문제, 성별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자기가
설사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탄생 환경과 영적 환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격 진보나 과격 우파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부유한 것을 더 추구하는데 더 익숙했는데 가난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서양 문화권에 있다가 동양 문화권에 태어나서 좀 이제 서양 지향적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목적은 이곳에서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존중하고 성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 어떤 그 취향과는 좀 다른 성을 타고났어도 자기가 이런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난 건 그렇게 하라는 하늘의 뜻, 자신의 하늘에서의 선택이니까 그것을 역시 존중하고 그런 중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령 이제 영적으로 이런 것이 아직 이제 익숙치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영혼의 성향 이것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휩쓸리거나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어떤 태어난 그 본분을 지키고 그래서 그건 결국은 보수적인 거지. 결론은 다시 또 이제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제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태어난 그 자신의 환경을 중시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전부 이제 동성이라든지 어떤 싸움, 과격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전부 이제 그런 결국 보수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자신과 다른 서로 생각이 다른 그런 자들과의 어떤 투쟁을 통한 그러한 이제 인생수련 이런 것을 갖다가 점차 투쟁이 아닌 화합으로 이제 옮겨가기 위한 그러니까 화합을 강조하는 것 그런 것도 역시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전부 성장함에 따라 좌파 혹은 우파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휩쓸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년 가령 1, 2, 3, 4학년 정도를 비운다면 맨 처음 1학년은 극우파고 그 다음 2학년은 극좌파 극진좌파죠. 이제 자기하고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막 투쟁적으로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그 다음에 3학년 됨으로써 이제 두 가지를 다 겪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영적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좌우파 그것을 성향을 그러니까 좀 더 중도에 가깝게 하면서 영적 성장, 영혼적인 성취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